예, 자굴 안정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안정론 자굴의 종류, 그 다음에 구조교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굴의 종류, 자굴의 종류란 인계점에 존재하는 자굴, 기둥 또는 보의 자굴, 그 다음에 라멘의 자굴이 할 수가 있겠고요. 아치의 자굴, 판의 자굴, 핀의 자굴이 있었습니다. 인계점에 들어있는 자굴, 기둥 또는 보의 자굴, 전단 중심에서 축방의 압축력이 발생해서 축방의 압축력이 축방향 그 강성보다 클 때 발생하는 그 자굴입니다. 라멘의 자굴은 횡변이 발생 시 가장 적은 탄성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치의 자굴이 필요하고, 판의 자굴이 있습니다. 휘응력에 의한 경우, 전단 응력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골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구조 116회 3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의 중심 축하 중 양단 P를 받고요. 핀지지를 받을 때 압축제의 탄성 자골 아중 PCR을 유도하시오.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핀을 지지하고 있고 탄성 계수가 EI입니다. EI이고 P이고 길이는 L이고 X축, Y축 방향입니다. 일단 처진 방정식, 그 다음에 경계 조건, 그 다음에 PCR의 산정, 그 다음에 좌극 응력 순서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핀 지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쪽 P가 있고요. 이 다음에 그 Y 이쪽이 X고 이쪽 Y죠. 그럼 M은 P 곱하기 Y의 어떤 모멘트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그럼 EI2-는 마이너스 M이죠. M은 PY죠. 그러면 EI2-EI Y2- 플러스 PY는 0입니다. 그러면 이걸 EI로 양변을 나눠주면 Y2- 플러스 EI분의 P는 0. 그러면은 Y2-EI분의 PY 0입니다. 그럼 EI분의 P를 우리가 보통 K 제곱으로 나눕니다. K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일반회로 표시하면 Y2- K 제곱 Y는 0이다. 일반회가 이거에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생기고, 이거에 대한 방정식은 Y는 A 사인 KX 플러스 P 코사인 KX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을 쭉 해보면 X가 0일 때 Y는 0이고, 그러면 Y가 0이지 않습니까? X가 0이면 사인 0은 0이고 A, 그 다음에 B,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면 A가 0이면 B는 0입니다. 그럼 B는 0이고, 그 다음에 X가 L일 때도 Y가 0입니다. X가 L일 때 Y가 0이면 그러면 Y는 0이죠. 그럼 A 사인 K에 KL 플러스 B 코사인 KL에서 아까 B가 0이었죠. 그럼 A 사인 KL은 0입니다. 그러면 A 사인 KL 0는 0이 되기 위해서는 KL은 0 파이 2파이 쭉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럼 KL은 우리가 0으로 할 수 없고 파이를 하게 되면 KL은 파이가 되겠죠. 그럼 K는 L분의 파이입니다. K는 L분의 파이. 그럼 PCR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제곱은 2i분의 P죠. 여기서 K는 뭡니까? L분의 파이죠. 그럼 L의 제곱, 파이의 제곱. 그러면 2i분의 P, L의 제곱, 파이의 제곱 하면은 P는 L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되겠습니다. P는 L의 제곱, 파이의 2r. 이거는 이제 탄성 자굴 하중이고요. 탄성 자굴 응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탄성 자굴 응력은 자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값이죠. 그러면은 어, L의 제곱 파이 제곱 2i분의 a를 나누면 a분의 i는 r 제곱은 a분의 i죠. 그러면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2i입니다. 그런데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는 r분의 1이죠. 세장비는 r분의 1인데 람다분의 1은 l분의 r이죠. 람다분의 1은 그래서 람다분의 람다분의 1은 l분의 r이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람다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가 되겠습니다. 자굴 응력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PCR은 L의 제곱 분의 파이 제곱 미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응력은 람다의 제곱 파이 제곱 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으로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PCR은 자골 하중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이 i가 되겠고, 자골 능력은 람다의 제곱 파이 제곱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단과 자유단인 경우입니다. 고정단이고 한쪽은 고정단이고 한쪽은 고정단이 한쪽은 자유단일 때를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중앙점에서 델타가 발생이 되고 한 이 지점에서 y만큼의 어떤 변이가 발생이 될 때 p는 p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m은 모멘트는 그러면은 ei2-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마이너스 m은 p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그럼 p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p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ei2- 플러스 py가 이쪽으로 넘어왔고 py가 넘어왔고 p 델타죠. p 델타는 양변을 ei로 나누면 y2-ei분의 p는 ei분의 p 곱하기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일반에 아까 ei분의 p가 k 제곱이죠. 그럼 y2-k 제곱 y는 ei분의 p가 k 제곱이면 k 제곱 델타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일반에는 y는 a sin knx b 코사인 knx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플러스 델타가 되죠.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0입니다. x가 0일 때 a 곱하기 0 b 곱하기 1 델타가 b 곱하기 1 코사인 0은 1이죠. 델타 이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미분해 보면 1번 항목을 미분해 보면 ak 코사인 kx 마이너스 bk 사인 kx가 되겠죠. 그럼 x가 0일 때 y-는 0이다. x가 0일 때 y-는 0이다. 그러면은 x가 0이고 y-가 0이고 y-가 0이죠. 그 다음에 ak 코사인 0은 1이니까 ak 1 마이너스 bk 사인 k는 0이니까 이건 0이 되겠죠. 그러면 ak가 0이 되니까 a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x가 l일 때 y는 델타입니다. x가 l일 때 y는 델타. 그러면 y가 델타죠. 그럼 a 사인 knx 플러스 bk 코사인 knx 플러스 델타입니다. 플러스 델타 해서 그러면 a가 0이 되어 있고 아까 요 bk는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고, 그럼 델타 곱하기 코사인 k는 0이다. 그래서 코사인 kl이 0이 될 경우에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보시면은 코사인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은 0이 되려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KL은 2분의 n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K는 2L분의 n파이가 되겠죠. K는 2L분의 n파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K제곱은 여기서 K제곱은 2i분의 P 해서 K제곱은 그럼 4L의 제곱 N제곱 파이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PCR은 4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2i가 되겠죠. PCR은 요거는 이제 고정단과 자유단일 경우에 PCR입니다. PCR은 4L의 제곱 N제곱 파이제곱 2i가 된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교사 100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앙 지점의 처짐을 구하시오. 양단의 P의 하중이 받고요. P의 하중, 축하중이 받고 중앙부의 이 Q가 이제 하중이 떨어질 때 요거에 대한 처짐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중앙부의
축하중 P가 하중이 축하중 P가 발생이 되고 이가 EQ게 되면 양쪽에 발력이 Q가 생기죠. Q가 생기면 모멘트는 어떻게 됐습니다. P 곱하기 Y, P 곱하기 Y, Q 곱하기 X, Q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의 EI2-는 마이너스 M입니다. EI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PY, 마이너스 Q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보면 EI2- 플러스 PY 마이너스 QX에서 양변을 EI로 나누게 되면 Y2-는 EI분의 PY 마이너스 EI분의 P 곱하기 P분의 QX가 되겠죠. 그러면은 EI분의 P는 뭡니까? Q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Y2- K제곱 Y 마이너스 EI분의 P가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P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일반에는 Y는 A sin KX 플러스 B 코사인 KX 마이너스 P분의 QX가 되겠습니다. P분의 QX.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X가 0일 때 Y가 0이죠. 그러면은 Y가 0이고 X가 0이면 sin 0은 0이잖아요. sin 0은 A, 0이고 코사인 0은 1이죠. 그럼 B 곱하기 1, 0이니까 0, A0, B 그럼 B는 0이 되겠습니다. B는 0이 되겠고 X가 2분의 L일 때 Y-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는 여기에 이제 요 지점에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Y-는 AK 코사인 KX 마이너스 BK 사인 KX 마이너스 P분의 Q가 됩니다. P분의 Q가 돼서 Y-가 0이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L이죠. 그러면은 AK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2분의 KL 마이너스 아까 B는 0이었죠. 그 다음에 P분의 Q가 되겠죠. P분의 Q 이게 B가 0이니까 P분의 Q만 남는 거죠. 그럼 AK 코사인 2분의 K는 KL은 P분의 Q가 됩니다. P분의 Q가 되면 A는 PK분의 Q 곱하기 코사인 KL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값이 나왔죠? A 값이 그러면은 PKQ분의 코사인 2분의 KL은 이기 때문에 세크 가로 열고 2분의 KL로 표시할 수가 있죠? 세크 2분의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A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A를 이쪽으로 오면은 Y는 PKQ분의 세크 가로 열고 2분의 KL 사인 KX 마이너스 P분의 QX가 됩니다. P분의 QX가 돼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최대 처짐은 X가 2분의 L일 때 여기 X가 2분의 L일 때 최대 처짐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에 2분의 L 값을 집어넣으면 델타는 PK분의 Q 세크 2분의 QL 사인 K 사인 KX에서 2분의 1이니까 사인 2분의 KL이 되겠고 마이너스 델타 여기서 P분의 Q에서 X가 2분의 1이니까 2P분의 QL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가끔 요즘 그 안정론의 문제들이 가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 지점의 최대 처짐은 이 지점에서 델타는 PK분의 Q 곱하기 세크 가로 열기 2분의 QL 곱하기 사인 2분의 KL 마이너스 2P분의 Q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토목 고주기사 106회 2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기둥 단순 지지된 양단의 압축하중제 P를 받을 때
P를 받고 이제 모멘트 하중을 받을 때 P점에 이제 모멘트 M0가 발생이 될 때 처진 곡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이제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양단에 축하중 P를 받죠. 근데 모멘트 M0를 받게 되면 이쪽에서 반력이 L분의 M이라는 그 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를 보게 되면 M은 P 곱하기 이쪽 Y, P 곱하기 Y가 되어 있고 L분의 MX 예, 어떤 모멘트가 생깁니다.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은 EI2-는 마이너스 M입니다. EI2는 마이너스 M. 그래서 EI Y2- 마이너스 PY 마이너스 L분의 MX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P를 이쪽으로 넘기고 EI Y2- 플러스 PY 마이너스 L분의 MX가 됩니다. 양변을 EI로 나누면 Y2- EI분의 PY 마이너스 EI분의 P EI분의 P죠. EI분의 P를 양변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EI P니까 P를 다시 곱해줘야 되죠. P분의 1 L분의 MX를 하게 되면 X를 하게 되면 Y2-는 K제곱 Y K제곱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PL분의 M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일반해는 요거죠. Y는 A sin KNX 플러스 B 코사인 KNX 마이너스 PL분의 MX가 됩니다. MX. 이제 경계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계 조건에서 X가 0일 때 Y는 0입니다. X가 0일 때 Y는 0이죠. 그 다음에 X가 L일 때도 Y는 0입니다. X가 L일 때도 Y는 0이죠. 그럼 X가 0일 때, X가 0이면, 여기서 보면, Y는 0이고,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해서, 그러면은 B는, B는 0이 되겠고, X가 L일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X가 L일 때 Y는 0이죠. 그럼 X가 L일 때, Y는 0이고, A sin KL, A sin KL에서 마이너스 B는 아까 0이었죠. 그러니까 PL분의 ML에서 A sin KL은 P분의 M이 되죠. 그러면 A는 P 곱하기 sin KL분의 M이 되겠고 B는 0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처진 곡선은 Y는 P 곱하기 sin KL분의 M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PL분의 M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가 P sin KL분의 M이죠. A가. 그래서 sin KX가 되겠고 아까 B는 0이었잖아요. B는 0이었고 그 다음에 PL분의 M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교사 115회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구조에 A점, B점, C점이 되어 있고요. A점은 흰지로 되어 있고 B점에 수평화중 H가 작용을 할 때 작용하고 C는 이제 고정담입니다. 자구루의 B점에 횡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수평화중을 구하시오. 허용력 근사공식 2는 2 곱하기 10의 5승 MPA이고 시그마 Y는 350 MPA가 되겠고 허용 하중은 2분의 y 1-0.5 람다 c분의 람다의 제곱. 이거 람다 c는 한개 세장비입니다. 이거는 세장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 c의 단면은 외경이 80mm이고 T1이 80이고 외경이 90mm입니다. 이런 이제 단면에서 이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가 하중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사제에 Q가 발생이 되죠. 부자력이 발생이 되죠. 이쪽에 P에 이제 압축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Q는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을 분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시그마 H는 0이 되죠. 수평 성분은 Q 곱하기 코사인 50이죠. Q 곱하기 코사인 50과 H가 같은 거죠. 그러면 1번식은 Q 곱하기 코사인 50 H고 Q 곱하기 사인 50과 P는 같죠. 이건 수직력, 수평력, 이건 시그마 V 개념입니다.
시그마 V는 0이기 때문에 Q 곱하기 이거 하향력 Q 곱하기 사인 50 곱하기 P는 상향력이죠. 그럼 Q는 사인 50분의 P죠. Q는 사인 50분의 P가 나오죠. 그러면 Q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Q를 요 1번식에다 넣어주면 Q는 사인 50분의 P분의 Q의 50 코사인 50은 H입니다. 그러면 P는 코사인 50, 사인 50은 H입니다. 그럼 P라는 건 탄젠트 50의 H가 되겠습니다. P라는 건 탄젠트 50의 H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응력은 A분의 P죠. 응력은 A분의 P, 단위 면적분의 하중,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럼 P는 응력 곱하기 단면적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그마, 이게 P니까 이것과 이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의 성질은 람다 C는 한개 세장비고 람다 C는 루트 2분의 시그마 i분의 파이 제곱 이다. 세장비는 r분의 l이다. 그래서 단면의 성능을 보시면 람다 C는 2분의 루트 2분의 시그마 i분의 파이 제곱 이다. 람다는 r분의 l 람다는 세장비죠. 세장비는 회전 반경분의 유효 길이 L입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 L은 루트 AI, 회전 반경 AI, 회전 반경 AI, 그냥 AI로 하시면 되겠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아까 외경이 90이었죠. 90mm의 제곱 마이너스 내경 80의 제곱이니까 1335mm의 제곱이 되겠고, 단면이 쳐보면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죠. 원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90의 4승, 80의 4승에서 1.21, 10의 6승 mm의 4승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가 나왔으니까 회전 반경을 구해야 되겠죠. 회전 반경 루트 AI니까 30.1이 나옵니다. 30.1이 나오고 람다 세장비는 R분의 KL에서 이게 고정단과 힌지니까 이게 K 값이 0.7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장비는 30.1 곱하기 0.7 곱하기 아까 그 길이가 3,70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86.03이 나오겠죠. 그럼 그 한계 세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 세장비는 람다신 루트 2분의 시그마 y분의 파이 제곱 2죠. 그래서 2분의 FI가 350 MPa, 파이 제곱 2 곱하기 10의 5승. 이거는 i죠. 단면이 시험 모멘트.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파이 제곱 2니까 2는 2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 람다 C는 106.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P 값을 구해야죠. P는 뭐예요? P는 응력 곱하기 단면적입니다. 이거에 대한 아까 공식은 허용 응력은 2분의 시그마 1-0.5 시그마 C 한개 세장비분의 세장비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고, 요거는 이제 단면적 1335mm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시그마 y 2분의 350 1-0.5 곱하 마이너스 가로 열고 106.2가 나왔죠. 한개 세장비가 106.2. 그 다음에 세장비는 86.02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허용 하중이 1056989 뉴턴이 나옵니다. 156989 뉴턴. 허용 하중이 156989 뉴턴이니까 156.9 킬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P 값은 뭐라고 그랬죠? P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H죠. 그럼 H는 탄젠트 세타분의 P입니다. H는 탄젠트 세타분의 P. 그래서 탄젠트 세타 P니까 이거 아까 P가 156989 뉴턴이니까 탄젠트 50으로 나누면 131 729 뉴턴이 나옵니다. 131.7 뉴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사실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걸 다 유도해도 좋지만 그냥 외우십시오. 이렇게 어, 고정단위고 여기에 이제 힌지고 P 하중이 받을 때 요거에 대해 최대 하중을 구하시오 하면 H는 탄젠트 세타분의 P다 라고 하시면 되죠. 탄젠트 세타분의 P는 뭐죠? 응력 곱하기 A에서 요 공식대로 풀어서 P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탄젠트 50은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을 풀어봤지만 시그마 H는 시그마 H는 0이니까 여기 부재력이
Q 곱하기 코사인 50하고 H하고 평형을 이루고 V는 여기서 P하고 여기 수직력 Q 사인 세타가 같다. 그래서 Q는 사인 세타분의 P다. 사인 세타분의 P다.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H는 정의하면 탄젠트 세타분의 H는 탄젠트 세타분의 P다. 탄젠트 세타분의 P고 P는 P는 시그마 허용력 곱하기 단면적 해서 쭉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장에 가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도하면서 하면 좋지만 시간적으로 시간이 딸리니까 이런 식들을 그냥 외워가지고 H는 탄젠트 세타분의 P다. H는 탄젠트 세타분의 P다. 그리고 P는 뭐냐? P는 시그마 곱하기 A다. 그리고 시그마는 여기 주어졌지만 시그마 허용 응력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시그마 y분의 1-0.5 람다 c 람다 예 제곱고 람다 c하고 람다 c 한계세 장비 이 구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계세 장비는 루트 2분의 시그마 y분의 파이 제곱 2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계세 장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구조 86회 3번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L인 부재에서 P작용 시 한계사양비 람다 C를 구하는 방법을 유도하시오. 그래서 오일러 자고라중 이게 쭉 나오고요. 오일러 자고라중을 쭉 구하면 아까 오일러 자고라중 구했죠. PCR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2I죠. 그러면 람다 C는 시그마 좌골 능력은 A분의 PCR이다. 그러면 좌골 능력은 A분의 PCR에서 A 곱하기 L의 제곱 파이 제곱 2i다. 그러면 AI는 R의 제곱이죠. 회전 반경이죠. 그러니까 L 제곱분의 R 제곱은 뭡니까? 아까 람다분의 1이죠. 세장비분의 1이죠. 그래서 좌굴 응력은 람다의 제곱 파이 제곱 2입니다. 좌굴 응력은 람다의 제곱 파이 제곱 2에서 그 람다의 제곱을 이쪽으로 빼면 람다의 제곱 이쪽으로 빠지면 람다의 제곱은 시그마 CR분의 파이 제곱 2다. 그래서 람다는 루트 시그마 CR분의 파이 제곱 2. 그러면 시그마 CR은 2분의 FY로 볼 수가 있겠죠. 2분의 FY. 그래서 람다 C는 루트 2분의 FI분의 파이 제곱 2. 그래서 람다 C는 FI분의 2 파이 제곱 2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식을 할 때도 오일러 자골 하중하고 오일러 자골 응력이 완전히 이제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PCR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2i고 좌골 응력은 람다의 제곱 파이 제곱 2이다. 그래서 람다가 이쪽으로 람다의 제곱분의 시그마 R분의 파이 제곱 2를 하고 시그마 CR을 2분의 FI로 환산하면 람다 C는 루트 FI분의 2 파이 제곱 2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 공식 필수로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식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람다 C는 루트 FI분의 2 파이 제곱 2다. 람다 C는 루트 FI분의 2 파이 제곱 2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건축구조 88회 3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양단이 회전단 힌지고 20에 40 20에 40 20 곱하기 40mm 강제기둥이다. 오일러 자골 하중해야 되는 최소 길이 또 길이가 1.5mm 일대의 자골 하중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탄성기에서는 2.15 곱하기 10의 5승 MPA이고 FI는 210 MPA입니다. 최소 길이입니다. 오일러 자골 하중은 PCR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2i죠. L의 제곱 파이 제곱 자골 능력은 A L의 제곱 파이 제곱 2i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이게 항복 능력 210 MPA죠. 210 MPA니까 L의 제곱 파이 제곱 2i에서 L의 제곱 미지수죠. 그리고 면적은 20 곱하기 40 직사각형 단면적이고 파이 제곱 2.15 곱하기 10의 탄성계수는 2.15 곱하기 10의 5승이고 i는
12 곱하기 BH의 3승 20 곱하기 H 40의 3승이죠. 그러면 L 값은 1160.7 한 1.16m가 나옵니다. L 값은. 그 다음에 자골화종의 크기를 구하시오. L이 1.5m일 때 자골화종의 크기. 자골화종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골화종의 크기 뭐 최소기를 구하라. 일단 공식을 써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PCR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2i죠. 파이 제곱 2i에서 L의 제곱이 L이 얼마입니다. 1500m죠. 1500 1.5m니까 1500mm의 제곱 1500의 제곱 파이 제곱 2.15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2 곱하기 pH의 3승 20 곱하기 40의 3승 해서 100597 뉴턴입니다. 100597 뉴턴. 그러면 100.6kN 되겠습니다. PCR은 작은 그 다음에 토목 구조교사 107회 3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단면이 A, B고 길이가 L인 기둥에서 YZ 평면은 고정단과 힌지고요. 그 다음에 XZ 평면은 그 다음에 YZ 평면은 고정단과 자유단입니다. 자유단일 때 그러면 이거 K 값은 고정단과 힌지일 때는 K는 0.7L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단과 자유단의 K는 2L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 따른 단면비, 그 다음에 일 결과에 따라서 L이 5m일 때, 안전 유의일 때 단면의 크기를 구하시오. 예, 단면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CR은 K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에서 요거 YZ 평면은 XZ 평면은 0.7L의 제곱 파이 제곱 H가 이거죠. 요거 A의 3승이고 그 다음에 2L의 제곱 파이 제곱 12분의 A, B의 3승. 이때는 YZ 평면일 때는 B가 H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B분의 A는 20분의 7이 됩니다. 20분의 7이 돼서 0.35가 되겠죠. B분의 A는 0.35. 그래서 A는 B 곱하기 0.3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단면의 크기에 대해서 구해보라. 그 PCR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BI에서 P는 이제 아까 안전율이 2일 때 그리고 P가 100kN일 때 2 곱하기 100하면 200kN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위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은 PCR은 L의 제곱 파이 제곱 BI에서 L의 제곱이 2L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곱하기 A 0.35B 곱하기 B의 3승 하면은 B는 0.13m가 됩니다. B는 0.13m가 나오고 A는 B 곱하기 0.35m에서 0.047m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교사 96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자골화중 PCR을 구하고 안정성을 설명하고 외력이 P고 B는 스프링 상수고 B는 베타는 스프링 상수고 L은 이제 기둥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세타는 사이각일 때 자골화중 PCR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에너지법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제 하중이 P가 이게 떨어지면 이런 변이가 생기겠죠. 델타 H와 델타 V만큼의 어떤 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소 변이를 보면 델타 V는 L, 여기 전체 L에서 요만큼의 변이가 추가, 델타 V만큼 변이가 생겼죠. 요거는 L에서 L 코사인 세타만큼, L 코사인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고 델타 H는 L 사인 세타죠. L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전 포텐셜 에너지는 U는 2분의 1 F 곱하기 델타 H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델타 H. 요쪽으로 스프링에 발생된 포텐셜 에너지죠.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델타 H가 되겠습니다. F는 뭐냐? F는 베타 곱하기 델타 H죠. 베타 곱하기 델타 H. 스프링 상수의 그 수평 변이. 그러면은 U는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 베타 델타 H의 제곱이 됩니다. 델타 H의 제곱. 그러면은 2분의 1 베타 델타 H가 L 곱하기 사인 세타죠. L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2분의 1 베타 L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의 응력은 P 곱하기 델타 V만큼의 요만큼의 어떤 변이가 생겼죠. 이거에 또 힘 곱하기 변이하면 1이죠.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P 곱하기 델타 V는 L-L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전 포텐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변형 에너지 외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U는 2분의 1 베타 L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고 마이너스 P 곱하기 L-L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러면 자구라중은 뭡니다. 자구라중은 전 에너지를 세타로 비분하는 0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쭉 풀어보면 베타 L의 제곱 베타 L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PL 사인 세타는 0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사인 세타는 세타로 표현을 하고요. 코사인 세타는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PL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PL 세타는 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PL 세타 베타 L의 제곱 세타 하면은 P는 베타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P는 PCR은 베타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구조기사 106회 4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강체 구조물의 수직하중,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인계하중 PCR을 구하시오. 여기서 보면은 K는 스프링 개수고 K 세타는 회전 스프링 개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힌지로 되어 있고 이게 스프링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K 세타 강체 스프링 P가 이제 하중이 이제 떨어졌을 때 임기하중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에너지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중이 하면 이런 변이가 생기겠죠. 변이가 생기면 어, 이 수직 변이는 아까 보셨듯이 L-L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게 알파죠. 알파고 스프링 상수 회전 스프링에 의한 회전 스프링에 의한 변형 에너지는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우십시오. 이게 이제 회전 스프링 상수가 K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K 세타 알파의 제곱입니다. 회전 스프링 상수는 2분의 1 K 세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요거 이제 스프링에 의한 거죠. 2분의 1 K 곱하기 알파 L 알파 L만큼 여기가 수평 방향이 이동했으니까 2분의 1 K 곱하기 알파 L의 제곱 마이너스 수직 방향 P 곱하기 L-L 코사인 세타만큼 변이가 있었죠. 마이너스. 그럼 이게 자구라중이 0이 되는 전체 전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알파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PCR은 L분의 K 세타가 되겠고요. PCR은 L분의 K 세타. 요거 이 알파를 미분하면 이게 없어지고 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KL이 되겠습니다. KL. 그럼 PCR은 L분의 K 세타 플러스 KL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